네, 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. 대선이 이제 채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안개 속인데요. 딱 20일 남은 대선을 견인할 변수가 뭔지 따져보겠습니다. 배재대 행정학과 최우택 교수와 오늘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, 교수님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제가 앞서도 말을 했지만 이제 딱 대선까지 20일이 남았는데 과거에는 이 정도만 됐으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아직 혼전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 대선 판세를 좌우할 변수, 이걸 한번 키워드로 꼽아주신다면요. 네, 지금껏 뭐 여러 번 대선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말로 네.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 이걸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그 변수들을 각 당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일화 변수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네. 생각을 해보고요. 예. 두 번째는 이제 3월 초에 지금 병원에서 퇴원해서 달성군에 있는 주택으로 이제 입주를 예정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하. 메시지 이것이 네.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남은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단일화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, 그렇습니다. 이게 큰 변수가 예, 될 것이다 예, 말씀하셨는데 네. 사실 이재명, 윤석열 두 후보의 이 부인 리스크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큰 네. 변수가 안 될까요?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김혜경 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갑질 논란 또 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경력이나 학력 논란도 있고요. 그다음에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 논란도 그렇죠.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다 나온 얘기고요.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이것이 나왔을 때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만은 지금 한쪽에서 나오면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한쪽에서 또 다른 게 그렇죠.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이것이 영향을 주기는 주지만은 그러나 중요하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. 그런 주요 생각을 변수는 해봅니다. 아니다. 네네네. 그럼 앞서 얘기한 그 단일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 좀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먼저 단일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. 안철수 후보가 지난 서울시장 그 선거 당시에 했었던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성사가 될까요?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. 하나는 첫 단계는 이제 비전을 발표를 했고요.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TV 토론을 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 방식을 지금 이제 제안하는 거거든요. 네네. 근데 100%의 이제 국민 여론조사인데 과연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왜냐하면은 지금 어차피 선거라는 건 양자만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. 예. 이제 뭐 삼자나 사자가 이제 같이 치르게 되는 선거인데 거기에서 둘만 딱 빼가지고서 이제 어느 후보가 유리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10%도 안 되는 후보하고 그걸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그 서울시장 선거 방식대로 단일화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. 좀 그렇게 보고 어렵다. 있습니다. 예. 자, 이런 상황을 놓고서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 방식을 직접 제안을 함으로써 사실상 단일화를 거부한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? 근데 일정 부분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를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게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선거가 끝났는데 졌다 이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도 책임도 본인에게 있을 것이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때를 대비한 하나의 정치적 포석도 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. 예. 나는 제안을 했고 니네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그 정권 교체를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. 이제 그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둔 이제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던져놓고서 단계적으로 어차피 이제 먼저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유리한 고지 속에서 이 실리를 취하기 위한 예. 하나의 뭐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 변수도 한번 따져볼게요. 네.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. 일단 퇴원을 하시면서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습니까? 네, 오늘 사실 그 청와대 경호원들이 이제 그 달성군에 있는 전원주택을 가서 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. 예.
그러니까 이제 아마 병원 퇴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저 이제 가게 될 텐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200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얼굴에 이제 칼을 맞으셨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? 대전은요. 대전은요. 예. 이게 이제 지지도 5%대의 박성효 전 시장을 당선시킨 그 멘트란 말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면 예. 아마 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갈 거예요. 야당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 것이다. 아니 이제 야당으로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할 건데, 예. 근데 이제 입장을 한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예.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사실은 이제 꺼내준 집권 여당도 있잖아요.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. 예. 또 그 윤석열 후보와는 악연이잖아요, 사실 어떻게 보면. 예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입장을 내는 것보다는 내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. 그러나 이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. 또 어떤 우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그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그럼 끝으로 이 부분은 좀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예. 지금 이제 양당이 이 영남, 호남의 공을 좀 많이 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충청권이 좀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이제 충청 패싱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저는 예전 같으면은 각 후보들이 충청권에 메가톤급 공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투하를 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생성된 그런 공약들을 다른 지역으로 주겠다고 그러면서 지역에 이제 충격을 줬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에요. 그래서 지금 지역민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다 싹을 틔우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걸 다른 데다 갖다 줘?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불쾌한 입장인데 이것도 그럼 어느 쪽으로 유리하냐? 양쪽 다 한 분은 지금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에다 주겠다고 그러고 또 한 분은 항공우주청을 갖다가 또 사천에다 주겠다고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충청 패싱의 어떤 문제는 있지만 예. 그게 뭐 결정적으로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치는 생물이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